그림 그렇게 좋아해. 저는 오늘 할 거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곱셈기호 생략까지 했을 거예요. 곱셈기호 이제 우리 X 표시했던 거 예를 들어 당연히 숫자끼리 막 3 곱하기 3이 있다. 얘들은 그냥 숫자로 곱해주면 되는 거. 그죠? 얘들 놔두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문자들을 계속해서 쓰게 될 건데 3 곱하기 A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얘들은 원래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3 곱하기 A가 있을 때 얘 곱하기 얘 기호를 생략을 해가지고 3A라고 쓸 거고 지금 이거 3 곱하기 A가 아니라 A가 먼저 나와서 A 곱하기 3이라고 나와도 우리가 곱셈기호를 생략하게 된다면은 이제 쓰는 순서들 우리가 약속을 정해놨다. 그래서 무조건 숫자는 앞으로 여기 하나 더 쓸까? B라고 그 다음에 A하고 B 둘 다 문자여서 뒤에는 문자가 들어가게 될 건데 문자가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쓰는 순서는 무조건 알파벳 순서대로 쓸 거다. A, B 이렇게 쓸 거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문자들 여기에 X, Y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걔들을 문자 구별할 때는 딱히 상관없어요. 그냥 A, B는 A, B대로 X, Y, Z 걔들은 X, Y, Z 이 순서대로 그냥 써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거를 볼 건데 나눗셈에는 어차피 곱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누기가 있다.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A 나누기 B라고 나와 있을 때 얘들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 거고 원래는 곱하기로 고치고 얘네의 분모 분자 위아래를 바꿔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 우리는 이거 위아래 바꾸라는 단어 자체를 배웠죠. 얘를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역수라고 해가지고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는 거를 생각을 해줬지. 세린아 역수 기억나니? 역수 관계다라는 거는 우리가 뭔 의미야? 아니거든.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안다며요. 곱해서 1이 나오는 녀석을 우리가 역수라고 의미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3분의 2의 역수라고 한다면 얘가 뭐야? 선생님 뭐야? 3분의 2의 역수 마이너스 아니라 곱을 나와야 된다고. 그냥 2분의 3이죠. 2는 2끼리 약분, 3은 3끼리 약분.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도 우리가 곱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부호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죠.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거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면 된다라고 할 건데 이제 얘들을 계속 곱하기를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귀찮다라고 해서 나누기가 나온다면은 얘들을 그냥 쉽게 A 곱하기 B분의 1 얘는 B분의 A거든요. 그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니까 얘는 1분의 A일 거니까 그래서 A 나누기 B 뒤에 있는 거 그냥 분모로 보낸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누기 관계일 때는 뒤에 있는 애를 분모 앞에 나누어지는 애를 분자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치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갈 건데 12번 같은 거 볼까? 12번 우리가 그냥 간단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쭉 더하기 관계인 애들이 나왔다. 3이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애들을 볼 때 먼저 더하기 괄호가 쳐져 있고 더하기 괄호 쳐져 있고 두 개가 나누기 관계. 그러면 얘는 그냥 숫자 하나로 보는 거야. 왜? 괄호가 쳐져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숫자 하나로 보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그냥 숫자 하나라고 생각하고 걔네들이 나눗셈이니까 뒤에 있는 거 그냥 분모로 보내면 된다고 그랬죠. 3a 더하기 b 분의 얘는 그냥 앞에 나누어지는 수니까 그냥 그대로 분자. 이런 끝. 왜? x하고 y, a하고 b는 서로 다른 문자들이야. 얘들끼리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 그래서 숫자 하나씩, 문자 하나씩이 나오면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얘들끼리 덧셈 관계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우리는 프린트는 한 장 넘기시고 여기에서도 26번 같은 거 딱 보고 가죠. 얘들은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이 둘 다 나와 있어. 둘 다 나와 있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문제를 풀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순서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순서를 생각할 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딱 두 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겠지. 우선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딱 두 개 나눴어. 그 다음에 더하기는 나중으로 밀어놔. 그래서 얘들을 쓸 거야. 얘들 쓸 때 이렇게 등호 써주고 앞에 있는 A 곱하기 B는 그대로 순서 맞춰서 A, B. 가운데 더하기 있으니까 얘는 우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안 건드릴 거야. 더하기 놔두고 뒤에 있는 거 C 나누기 D 곱하기 E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해도 돼. 근데 우리 굳이 한 번에 하려고 안 해도 되죠. 한 번에 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곱하기를 바꿔주고 생각합시다. C에다가 D분의 1 E라고 바꿔주게 된다면 이제 눈에 보이죠? 분모 1, 얘는 분모 D, 얘는 분모 1이니까 곱했을 때 분모 D 3개를 곱하는 것도 상관없지. 그래서 분자끼리 곱한 거 E 곱하기 C 알파벳 순서 맞춰서 CE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듯이 나누기가 그냥 나왔다. 그냥 뒤에 있는 거 분모, 앞에 있는 거 분자라고 놔둬도 되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이 나오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해주자고. 이거 하나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실수를 줄이자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서 이제 시계값 구하기라고 나오는데 이 시계값이 뭐냐? 우리가 식이라는 거는 많이 봤어요. 식이라는 게 뭐야? 그냥 우리가 썼던 애들이 다 식이야. 얘도 식이고 얘도 식이고 앞에 있는 쟤도 식이에요. 그리고 제일 앞에 썼던 3 곱하기 3 쟤네도 식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얘들의 값을 구할 거래. 3 곱하기 3 같은 건 애초에 값이 정해져 있죠. 그냥 구하고. 근데 문자가 들어갔을 때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애들 3a 더하기 b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 a하고 b에는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모든 애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값이 어떤 숫자가 들어가에 따라서 값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를 결정하는 거를 대입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할 거고 얘네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떤 말이냐 문자에 이제 어떠한 수 뭐라고 할까? 수를 넣어라 라고 생각하면 돼. 문자에 그냥 수를 넣어라. 그러면 우리 뭐 3 곱하기 뭐 이제는 생략했으니까 곱하기를 뺄까? 3a 3a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a 자리에 a는 1이라고 놔둘 거야. a 자리에 1을 넣으라는 말이에요. a에다 1을 넣을 때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바뀌어? 3 곱하기 1이라는 해서 바뀌고 답은 3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값을 구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대입해라. 그러면 얘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해야 돼? A에다가 1을 대입해라 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식을 계산할 수가 있고 3a라고 나오면 곱하기가 생략이니까 숫자를 대입을 했을 때는 다시 곱하기를 써줘야 되는 거야. 3a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봐서 답 31인데? 라고 하면 안 돼요. 곱하기를 이제 써놓고 우리가 얘들을 그냥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얘들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얘를 식의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뭐냐, 우리가 양수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 근데 우리 앞에서 막 정수, 유리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시간 엄청 많이 걸렸죠. 걔들을 할 때 또 주의할 점이 뭐였냐, A라는 자리에다가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 음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또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긴 해.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헷갈릴 여지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음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괄호 쓰는 것들은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습관을 들여두는 게 좋아. 그래서 얘들을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식에다 대입할 때만 괄호 써주고 답을 쓸 때는 그냥 놔둬도 돼. 물론 괄호를 쓴다고 틀린 답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문제
문자 한 개일 때는 바로 구할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복잡한 거? 문자 두 개일 때가 좀 복잡하겠죠? 문자 두 개일 때는 하죠. 쭉 넘어가서 37번 같은 거 아니 나 다른 거 먼저 보고 가자. 36번 먼저 보고 가자. 36번 이제 문자 한 개는 뭐 그대로 걔네에다가 그대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자 두 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x 빼기 y 제곱 얘네에다가 우리가 x, y의 값을 대입을 할 거고 x 값은 마3 y 값은 2인가? 를 대입을 하래요. 그래서 뭐 그대로 써보죠. x에다가 마3이 들어갈 거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는데 얘들 음수니까 바로 그 다음에 y의 제곱이니까 그냥 2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거 쓸 때 앞에 마이너스 있다고 마이너스 y 한 번에 이렇게 제곱시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y 자리에 제곱이니까 그냥 2만 제곱이라고 써놔야 돼. 그래서 얘네는 앞에 거 마이너스 6, 뒤에 거는 마이너스 그대로 오면서 2의 제곱이라고 나와야지. 그래서 얘네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막 정수, 유리수 할 때 계속 계산했던 거 이제 여기서도 계속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번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죠. x는 분수래요. y도 분수래요. x는 2분의 1, y는 3분의 1. 근데 뭐 분수를 대입하는 거야 어렵진 않아. 근데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 부분도 분수래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구하래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먼저 분수꼴이 나왔다. 이거 뭐래? 거기 맞아요. 37번. 분수꼴이 나왔다. 분수꼴이 나왔다는 소리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 나눗셈 생략할 때 나왔지. 분수는 나누기 관계예요.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1 나누기 x라고 생각해도 되나? 상관없지? 그 다음 더하기 1 나누기 y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누기로 바꿔놨을 때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줄 거야. 얘네 대입했을 때 1 나누기 2분의 1 더하기 1 나누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지금 보면은 나누기 뒤에 있는 숫자 우리 곱하기로 고칠 수 있죠. 바꿔봅시다. 1 곱하기 역수해야 되지. 2분의 1의 역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3분의 1도 역수, 3분의 1 역수는 3. 그래서 얘네는 2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3이고 답은 5다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분수꼴이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냥 얘네는 나누기 관계다, 이 과정만 우리가 생각해주면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37번 같은 거 답만 딸랑 쓰면은 다른 거 다 까먹어요. 그래서 식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 한번 적고. 세냐씩 전이 안 적었다고? 안 들릴 자신 있어? 응? 적어놓으라니까.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기껏해야 야 기껏해야 한두 줄 나오잖아. 그럼 적어놔야 다음에 또 안 틀리지. 또 이래놓고 채점하면 다 그어놓으려고 지금. 적었으면은 유형 11로 넘어가 봅시다. 유형 11. 거의 다 적었어? 유형 11 시계값 활용하기라고 나와 있죠. 이제 시계값 활용하기 여기 문제 봤을 때 뭐 47번, 48번 같은 거 넓이는 우리가 뭐 대충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45번, 46번 해서
뭐 기온이 x도이고 뭐 소리의 속력이 막 초속 뭐라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얘들을 이제 뭐 활용이라고 문제를 자주 불러요. 활용. 근데 이 활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글이 긴 거는 문제가 더 쉬워. 왜? 글이 기니까 너네가 안 읽을 줄 알고 안 읽을 줄 알고 일부러 쉽게 내놔요. 그러면 우리가 글만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잘하면 돼. 기온이 x도인데 속력이 뭔지 몰라도 그냥 0.6x 더하기 331m래. 그냥 속력이 이거래. 라고만 그냥 이해를 해. 그 다음에 45번 같은 거를 봤을 때 이제 기온이 다음과 같대요. 기온이 5도래요. 5도. 5도라면은 이 기온 자체를 우리가 뭐라 생각한다고? 기온을 x도라고 생각하겠다면, 그치? 그 문제에서 준 건 뭐야? x 자리에 5를 대입을 해라라고 생각해도 되나? 상관없죠? 원래 기온은 x도인데 기온이 5도라고 줬어.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5를 대입해라 라는 말이라고. 근데 어디다 대입을 해? 속력 자체가 뭐라 나와 있었어? 속력이 0.6x 더하기 331m라고 그냥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속력이 궁금하니까 얘들을 벌 때 어떻게 0.6에다가 5 대입을 하고 그냥 뒤에 330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0.6에다 5 곱한 거는 3이잖아. 그래서 얘네 답은 334m 그냥 적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 엄청 쉽죠? 문제가 x는 5를 대입해라. 그냥 이 말인데 그냥 뭐 활용이라 해가지고 엄청 길게 그냥 나와 있는 형태야. 그리고 쭉 넘어가서 좀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아마 129쪽이죠? 당시. 이제 여기서도 새로운 게 나오죠? 이제 당식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식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그냥 식. 우리가 뭐 숫자하고 문자로 그냥 뭐 쓰는 거 그냥 걔들은 식이고요. 지금 이 항이라는 애를 먼저 알아야 돼. 항. 항이 뭐냐? 항. 근데 우리는 이미 항을 많이 썼어. 수 또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들 막 3 곱하기 3 이런 것들 이 지금 우리가 써놓은 이런 애들 다 다항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이라는 말이죠. 항. 얘들이 항인데 앞에 있는 다가 뭐냐? 그냥 많다는 뜻이야. 많다.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그냥 항이 많은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이 하나가 아니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좀 많은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항은 항인데 수 또는 문자라며 근데 수로만 이루어진 식 얘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상수항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이 뭐냐라고 말하면은 그냥 숫자만 있는 게 뭐냐라는 말이야. 그다음 우리가 뭐 봤을 때 계속 우리 봤던 거 뭐 3A라는 거 우리가 계속 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죠. 얘들도 우선 항이에요. 숫자하고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이 앞에 있는 거 문자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이 숫자 얘들도 이름을 따로 우리가 부를 거예요. 개수. 그러면 얘들의 문자가 뭐라 나오냐면 저렇게 3A 주고 A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우리가 문제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A의 개수가 뭐야? A의 개수는 3A요 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다항식이라는 게 나와 있고 다항식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다항식은 말 그대로 항이 많은 애라 그랬잖아. 근데 다항식 이 단자도 그냥 한자인데 하나라는 말이야. 하나. 그래서 얘는 하나, 얘는 한 개, 얘는 2개 이상 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3이 얘는 다항식일까 다항식일까 세인아 보고 있니? 얘는
다항식일까 다항식일까? 듣지도 않았죠? 응? 수 또는 문자로 이제 수 또는 문자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는 그냥 곱셈 나눗셈 관계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곱셈 나눗셈 관계가 딱 하나인 애네. 그치? 그럼 이런 애를 단항식이라고 우리가 따로 말을 할 거야. 물론 단항식도 다항식이야. 다항식 중에서 이렇게 하나인 애를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항식이라는 애는 3A 같은 애들을 단항식이라 부른다. 그러면 다항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 곱하기 나누기 관계가 아니고 더하기 빼기 관계가 들어간 애들. 3A 더하기 1 아니면 뭐 그냥 A 더하기 B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항식이라 부르게 될 거고요. 보다 보면은 엄청 많을 수도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뭐 1 이렇게 나와도 얘들은 다항식이에요. 항이 얘들은 하나 둘 셋 4개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항이 뭔지, 항이라는 거는 지금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얘도 항이고 B도 항이고 C도 1도 항이에요. 근데 얘네를 봤을 때는 특이하게 1이라는 녀석을 상수항이라고 불렀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애는 다항식이라 불렀고 그 다음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애들을 다항식이라고 부른 다음에 우리가 뭐까지도 봤어? 어떤 문자에 대해서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 얘들을 우리가 개수라고도 우리가 배웠다고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번부터 11번 해가지고 나오는 거 간단하게 하나만 보고 가죠. 지금 뭐 8번 정도만 대충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들이 나오는 게 좀 기네.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x 3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얘들을 보면은 그냥 하나씩 다 할까? 6번부터 항이라는 거 얘도 항이라는 거를 적어라 그러면은 말로만 해줄게요. 하나 둘셋넷 5개 다 적으면 돼요. 근데 적을 때 더하기는 생략해도 되지만 마이너스를 생략하면 안 돼. 그 다음 상수항은 그냥 숫자라 그랬죠.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 x 세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그냥 물어보는 거라 그랬지. 앞에 숫자가 없네. 세린아 그럼 뭐가 있다는 소리야? 1이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 앞에 있는 숫자 더하기 생략해서 그냥 2라고 적어주면 되고 x의 개수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까지 한 번에 y의 개수도 그냥 x 더하기 생략해서 3 적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지? 뭐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할 것 같아서 마지막 그리고 딱 마무리 여기 차수와 1차식까지 볼 거예요. 차수와 1차식. 우선은 차수가 뭔지 봅시다. 차수. 이제 차수는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 있는 거를 좀 적은 이유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를 봤을 때 이제 차수라는 거는 지수 부분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혹시 지수 부분을 까먹었을까봐 하나 설명해주고 갈게요. A라는 녀석이 2개 곱해져 있어. 그러면 여기는 A가 2번 곱해져 있다라고 거듭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랬지. 소은아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이런 거였죠? 밑. 그렇죠. 밑이라고 부르는 거였고 세린아 위에 있는 작은 숫자 뭐라 불렀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준다고 세린아 앞에 보지마 그냥 여기 봐. 저기 지수 부분이라 그랬지. 이 작은 숫자를 지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문자들이 있을 때 문자들이 몇 번 곱해졌는지를 뜻하는 게 지수인데 그럼 여기 있는 x 세제곱이라는 소리는 x가 3번 곱해져 있다는 소리겠네요. 그치? 그래서 차수는 그냥 지수 부분을 보라 그랬지. 그러면 x 세제곱의 차수를 물어봤어. 세린아 너 뭐라 답해야 돼? 응? 그치? 3이라고 말할 거고 얘들을 말할 때는 그냥 3차라고 말하면 돼요. 3차.
차수를 물어봤을 때 3차라고 말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수 부분을 확인하면은 이제 어떤 항이 얘들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그랬죠. 이 항들의 차수를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로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래. 다항식의 차수. 우리가 차수를 구할 때 항의 차수를 구해라는 따로따로 다 구하면 돼. 얘는 3차, 얘는 2차, 얘도 1차. 얘 y도 하나네? 그럼 얘도 1차. 그러면 상수항은 몇 차야? 상수항은 몇 차일까? 상수항에는 문자가 곱해져 있나요? 없죠. 근데 차수는 지수 부분이라고 그랬고, 지수 부분은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데 문자가 안 곱해졌으니까 0번 곱해져 있네. 0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 따로따로 다 차수를 구할 수 있어. 근데 다항식이라는 거는 얘들 하나 전체를 다항식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다항식의 차수를 구해라는 무조건 제일 높은 거, 걔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최고차항의 차수를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 그래요. 최고차항이라는 건 가장 높은 거를 말해. 그러면 이 다항식의 차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들은 제일 높은 3차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마지막으로 바로 3번에서 나와 있는 책에도 1차식이라 나와 있어요. 우리는 차수가 높은 것들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이 2차다, 3차다, 최고차항이 몇 차다라는 거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1차식이라는 게 나오죠. 1차식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차인 식이야. 뭐가? 차수가 1차인 식.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애들은 1차식일까요? 아니죠. 최고차항이 2차이기 때문에 2차식이라고 그냥 부르면 돼요. 그럼 얘네가 없어졌을 때 얘네는 1차식인가? 라고 말하면 이건 1차식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식이라는 것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있는 문제들도 같이 볼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구별하는 거 하나만 가자. 만약에 x분의 2라는 애가 있어. 얘는 몇 차야? 우선 우리가 뭐 계속 배운 걸로만 생각했을 때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였어요. 문자 하나 곱해졌네? 얘 그럼 1차인가? 우선은 결론 말하면 아니에요. 얘들 분모로 문자가 들어갔을 때 문자가 이제 차수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얘들은 차수가 없어요. 근데 얘들은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해주기 쉽게 설명하려면은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데 얘네 분모로 x가 들어가 있네? 그럼 따지고 보면 나누기인 거지. 문자가 곱해지지 않고 나눠진 거기 때문에 차수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고, 그냥 뭐 나는 이런 것도 생각하기 싫어. 그냥 진짜 나는 어느 정도 외워버릴 거야 하면은 문자가 그냥 분모로 들어갔다. 차수 없어 라고만 생각해도 돼. 알겠죠? 세린아 문제 풀지 말고 이거 기억 좀 기억해. 나중에 물어봐도 모르기만 해. 숙제 좀 해줄 거야. 그래서 131쪽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돼.